그 2030도에 생각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정답은 없구나. 안녕하세요, 구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또 새로운 분을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모신 분은 지난번에 그 SBS 스페셜에서 브리니와 동학개미, 그 다음에 요즘 것들의 재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좀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본주의는 진짜 누가 빨리 깨닫는 게 남는 거다. 그게 자본주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그분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수정 씨죠? 네,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탈 TV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탈이고요. 경제 주식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 네.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우선 경제신문을 쉽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식 용어나 그런 현상을 좀 쉽게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아이스크림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SBS 스페셜을 좀 유심히 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한 4년 차 정도 됐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게 2016년도까지는 소비쟁이였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소비쟁이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죠? 저는 원래 2016년도까지는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원래 행정학을 전공했거든요. 공시생? 네, 공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공부는 적성이 안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기를 했죠.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관심을 내가 갖고 있을까라고 알아보다가 우연히 열정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제 꿈과 좋아하는 것을 찾다가 거기서 또 우연히 이 주식 분야 멘토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주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자본주의 돈 공부를 먼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본주의를 공부해라? 네, 그래서 이름이 돈학과였어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너무 여기에 끌려가지고 바로 신청을 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자본주의 공부가 재밌었다? 네, 그래서 와, 내가 20 몇 년 동안 자본주의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 의미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왜 모든 게 나의 소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만 깨달았어요. 그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욜로. 아, 그쵸. 근데 그 욜로를 하는 게 아니다. 네. 저는 욜로를 그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2016년부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욜로 하다가는 골로 간다. 맞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공부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걸 느끼셨고 그 다음에 어쨌든 돈도 좀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투자를 하고 싶은 욕심들이 계속 있으셨을 때 공부부터 하셨어요? 아니죠. 저도 제가 제 콘텐츠에 나오는 주린이 친구랑 똑같았어요. 그냥 일단 주식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 한 주를 사봤죠. 공부를 하기 전에. 딱 한 주를? 네, 딱 한 주 샀습니다. 그게 SBS 스페셜에서도 말을 했는데 그건 안 나왔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산 주식은 CJ CGV라는 영화관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냥 내가 CGV, VVIP 등급이니까 주주를 해야겠다. 왜냐면 그때 배웠던 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 마이너스 50% 손절을 하고 네, 그래서 그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건 안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손절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돈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할 때 되게 막막하지 않았어요? 엄청 막막했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책으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정답은 없구나. 이게 주식 투자 방법에 왕도는 없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많은 분들이 나도 쉽게 하고 싶고 하지만 결국엔 공부는 정말 좀 깊게 파고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는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쉽게 접근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이제 처음에 산 주식이 속된 말로 망한 거잖아요. 망했죠. 네. 망했을 때
떠나고 싶지 않으셨어요? 떠나고 싶은 생각보다 저는 더 잘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속된 말로 몰빵은 안 했거든요. 그때 그냥 그때도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잃은 돈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게 소규모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걸 갖다 뭐 속상해서 떠나겠다, 에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네. 다시 또 시작할 수가 있었다. 맞아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뭐든지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해야지 손해를 좀 덜 보고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돈이 없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분명히 돈이 무슨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그 돈이 없는 거 돈으로 투자를 하려면 흔히 하는 말로 뭐 시드머니 또는 종잣돈 뭐 이런 부분을 만들었어야 될 텐데 뭐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네,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했다 뭐 이런 간단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계부를 이제 엄청 열심히 적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적긴 했지만 뭔가 그냥 적는 거에 되게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근데 이제 투자로 돈도 잃고 이제 돈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는 이게 내가 만약에 뭐 편의점에서 뭐 칫솔을 살 수도 있고 먹을 걸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칫솔은 뭔가 생필품 분야고 뭐 과자 같은 건 그냥 간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출 품목을 다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눠서 어느 이렇게 동그라미 이제 그래프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지출을 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거부터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다 통제가 되고 난 이후로는 가계부를 쓰지 않아요. 통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뭐 알바를 하든 이제 직장 다닐 때도 거의 수입의 80%는 저축과 투자. 무조건 여기서 팁은 네, 자동이체로 그 돈이 다른 곳에 나가게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했어요. 네, 제가 아예 안 쓰게. 환경 설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래저래 빠지는 돈이 많으니 그쵸. 그거를 아예 내가 어디에 나갈 돈을 갖다가 미리 딱 떼놓고 네. 나는 원래 이거다. 네, 그렇게 아예 하고 난 다음에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네. 했다.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네. 나름대로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길거리 가다 보면 맛있는 것도 보이고 그쵸.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 뭔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가 딱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아예 통제를 하려고 했고 그러면 그렇게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투자를 주식 투자나 이런 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나만의 투자 원칙 이런 게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그전에는 종잣돈을 모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도 병행하지만 좀 더 저축에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더 저축에 의미를 네, 뒀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공부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일단 먼저 종잣돈을 만드는데 집중하면서 물론 이제 공부는 되게 열심히 또 하셨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스크림 얘기였어요. 이제 그게 이제 나오셨던 분들이 친구분들인가요? 네네. 그 친구들이 되게 싫어하는 얼굴 표정이던데. 그랬나요? 그랬니? 아이스크림을 빗대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원래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모르면 쉽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딱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고 그걸 사람들한테 쉽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그러면 처음에 공부할 때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를 뭐 단계별로 설명하기는 좀 뭐하지만 조금 좀 간단하게 좀 풀어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처음에 하셨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초반, 뭐 중급반, 고급반처럼 뭐 그렇게 뭐 하셨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주식에 좀 완전히 매료가 됐을 때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방법이 안 통하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돈 공부 쪽을 저는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병행하셔야 될 게 투자 기초, 주식 기초, 완전 용어부터 공부를 하시는 거죠. 용어도 모르는데 투자를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초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심리, 투자 심리를 다루는 책도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걸 다 병하기 힘드니까 돈 공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적인 부분 공부하시고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여기 잘 모셨다. 라는 생각이 아, 정말?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행이다. 저는 이제 부동산에 네.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 저도 주식도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와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부동산이라는 것에 처음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기술적인 분석의 어떤 특정 분야에 딱 관심을 갖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순간 딱 안 되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망했죠. 저도. 예, 망하면서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걸 뭔가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자본주의, 그러니까 동공부죠. 그런 부분 시작하고 차근차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크게 공감되는 게 투자 심리. 제가 이제 우리 녹화하기 전에 잠깐 저 뒤에서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때도 심리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이 투자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비슷하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입장은 아니지만 아니죠. 굉장히 저도 감명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투자 기술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게 맞다. 네.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그쵸.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SBS 스페셜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최대 수익률 몇 % 달성한 적이 있다 뭐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네. 사실 아니죠. 너무 짜릿한 내용만 나오는 것보다는 실패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에 실패했고 돌이켜 보니까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스스로 느낀 것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뭐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CGV 그 예시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자면 그 당시 물론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기업,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라 라는 거에 맞춰서 저는 투자 선택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공부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죠. 그냥 그 원칙 그거에 맞춰서만 샀을 뿐이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매매일지도 쓰지 않았던 점 그리고 너무 좀 감정적으로 매매한 점도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뭔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사야 되지 않을까? 좀 급한 마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좀 하지 않았던 거. 특히 매매일지를 쓰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저는 항상 쓸 때 감정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매일지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 예를 들면 뭔가 분석은 했지만 뭔가 주변에서 오늘 뭔가 시장이 좋으니까 나도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감정 생각이니까 어떤 뭐 휩쓸림 뭐 이런 거 하겠죠? 네. 그런 거를 메모를 다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떤 가격에 샀는지만 보이지.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경험도 하셨고 반대로 짜릿했던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떤 부분, 어떤 종목을 하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떻게 접근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되게 큰 짜릿함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저는 솔직히 단타로는 짜릿함을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소액이고 너무 소액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방송에서 말했던 그 500%를 매도할 때 정말 짜릿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고 내가 분석해서 투자하면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작은 성공을 모아가는 게 되게 저한테 큰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됐고 물론 그 500%도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저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뭐 해라 뭐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게 코로나 전에는 제가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주식 투자한다니까 오 라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뭔가 사람들이 인식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코로나 전에는 진짜 막 하라고 이제 했을 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깨달았죠. 이게 다 때가 있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때가 있고 내가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구나. 네. 결과로?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감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렇게 반응이 바뀐 게 휩쓸림이라고도 보시나요? 아니면 시대가 온 것이라고도 보시나요? 전 둘 다 보고 있어요. 타이밍상 둘 다 온 것이다. 일단 정보의 비대칭성이 정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크게 한몫을 했던 이유가 유튜브. 근데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한몫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급등하면서 반등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 과거에 그런 유튜브에서 노출됐던 정보들이 쌓여가지고 터진 게 아닐까. 좀 그런 것도 같이 맞물린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그 동학개미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그 초보자들을 갖다가 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신조어처럼 이제 동학개미라고 맞아요. 이제 등장을 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지난 초기에 네. 장이 좀 폭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저도 그때 그 용어를 보면서 와 이거 참 진짜 신조어치고는 진짜 잘 만들었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 동학개미들이 깨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정보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계속 갈 것처럼 보이세요? 네, 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코로나 때 그 반등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락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상승장의 수익에 취해서 지금 네. 감정에 휩쓸려서 막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시장에는 하락장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그쵸. 그분들이 그런 거 인지 못하고 막 함부로 네. 움직일까봐 왜냐면 신용대출로 엄청 사고 있잖아요, 주식을. 그런 걸 보면 이제 조금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그동안 조금 경험했던 거 입장에서 지금 이제 막 들어와서 아주 주식 모르는 동학개비한테 딱 한마디를 한다고 하면 뭐라고 딱 얘기하고 주고 싶어요? 딱 한마디요? 네. 엉덩이 무겁게. 아, 엉덩이를 무겁게 해라? 네. 근데 이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마음이 되게 들썩들썩하고 상승장에 오게 되면 본인 엉덩이 원래 무게는 두꺼운데 되게 무거운데 굉장히 급하게 들썩들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 심리 그런 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투자를 해오시면서 물론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나름대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긴 투자 생활도 아닐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고 네.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원칙을 뭐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어차피 유튜브에다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본인이 투자를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개미 네. 잘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는 모르죠. 분들한테 한번 그 원칙을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해라? 이게 얘기가 좀 반복될 수 있는데 원칙은 기록이에요. 다 기록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사시든 간에 다 언제 샀고 왜 샀고 뭐 매도는 언제 했고 이런 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공부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중요한 원칙이라는 게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복귀도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투자해놓고 오르기만 기다리면 기우제만 네. 지내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기록해두고 계속 복귀하라. 네, 그리고 그 기록할 때도 뭔가 그냥 뭐 매매일지라기보다는 매매일지도 매매일지지만 그 기업의 실적 분기별로 다 체크하시는 것도 다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접근을 하는 느낌? 맞아요. 네, 그 쉽게 접근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일단은 기록해서 복귀해라. 네. 그 다음에 엉덩이 무겁게 가라.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2030 세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도 뭐 물론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욜로 세대라고 얘기할처럼 즐기고 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세대가 2030 세대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본인도 출연하셨지만 그 2030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2030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하시는 건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같은 세대인 2030 세대가 네. 주식, 뭐 부동산 다 똑같지만 이 재테크 분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하고 계세요? 저는 금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금리. 네.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거의 뭐 이러다가 마이너스 금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이 없고, 게다가 저는 실업률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실업률도 높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돈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2030 세대가 그냥 처리 없이 뭐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거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지금 몰려오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2030 분들이 주식에 뛰어든 분들을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한가 찍고 반등하는 세대? 하한가 찍고 반등하는 네. 세대. 그래요. 근데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대를 보게 되면 저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저희 전전 세대도 분명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대 분들을 보게 되면 저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나 취직이 좀 잘 안 된다는 거. 네, 맞아요. 취직이 안 되는데 사실 그동안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학교도 다니면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돈을 대주시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지금 입장에서 되게 애매하신 상황일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한데, 그쵸.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다면.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너무 이제 막다른 상황이니까 소중한 돈을 잃지 않으려고. 네. 얼마 전까지는 그 아까 공시생 얘기하셨는데 네. 대부분 다 공무원 공부한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돌았는데, 지금 이제 그분들도 이제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재테크에 지금 집중하는 세대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조금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근데 이번 세대처럼 이렇게 강렬하게 그거를 원하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그것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댈 데가 없는 거죠. 네, 부모님한테도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말 막다른 골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기는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